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베어리시나 불리시,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이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전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캔들들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을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캔들 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상승부터 보면요. 시작은 되게 가팔라요. 아래 꼬리가 생겼고 매수세가 붙었죠. 위에 꼬리가 없습니다. 위에 꼬리가 없다는 거는 매도세가 없다. 즉 누군가 아래에서 잡아도 아직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두 번째 캔들은 첫 번째 캔들보다 훨씬 더 봉의 크기가 커요. 캔들 몸통의 크기가 크죠. 근데 위에서 꼬리가 조금 생겨줬습니다. 이제 전에 잡았던 친구들이 조금씩 익절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캔들봉이 길어졌다는 건 아직도 훨씬 매수세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캔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봉보다 캔들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아래 꼬리는 길고 여전히 위 꼬리는 짧습니다. 그렇다는 건 세 번째 캔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 앞에 캔들들보다 이 세 번째 캔들이 의미하는 바. 윗꼬리가 짧고 아직 아랫꼬리는 깁니다. 근데 캔들의 몸통이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아직 매수세의 우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고점에서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걸까요?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맞아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캔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는 건 이제 슬슬 익절을 할 때가 다가왔다. 위에도 보시면 위에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캔들 다음에 네 번째 캔들은 아래 꼬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눌리진 않았죠.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이제 캔들의 몸통이랑 되게 비슷하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양봉은 맞지만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점점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든다를 캔들이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음봉이 발생을 했죠.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 이제 여러 번 오랜 기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짧아도 됩니다. 근데 몸통이 쭉 하방을 그렸죠. 몸통이 이 중요한 이전 양봉을 전부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두 번째 양봉도 다 잡아먹었죠. 그렇다는 건 하락이 양봉 캔들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없죠. 몸통이 길고 매수하려는 사람의 심리가 아예 죽어버린 캔들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고점에서 계속해서 상방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몸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마지막에 이제 익절하는 타임이 딱 온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 하락 직전의 캔들의 몸통이 길더라도 이 캔들을 전부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이나
아니면 이 캔들의 절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하락이 유효합니다. 그만큼 이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 비비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아깝지만 비비가 쭉쭉 오르네요. 오늘은 강의 중에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할까요? 그래서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은 양봉을 잡아먹는 강한 음봉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양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심리적 약세 캔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쭉쭉쭉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코인이 제가 최근에 봤던 이 피핀, 여기 보시면 저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캔들의 크기고, 보통은 급등할 때 이렇게 쭉쭉쭉 올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도 이 캔들 하나가 50%, 24%, 2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급등하는 코인은 마감봉까지 봐야 돼요. 이때도 쭉 내려갔었었는데 제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마감봉까지 보고 하죠 하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쭉 말아 올렸죠. 그리고 어제 고점에서 크게 쐈어요. 우리 이런 캔들 숏으로 많이 먹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나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개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네요. 고점에서는 이렇게 캔들의 몸통보다 꼬리가 긴 애들, 이렇게 훨씬 긴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고점에서 나와야 됩니다. 고점에서 빡 쏘고 이렇게 훅 죽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음봉으로 만약 끝났으면은 저는 펌비가 2나 3이어도 그냥 숏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감봉이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얘도 결국엔 고점에서 한번 쏘고 죽으니까 하락을 크게 하긴 하네요. 지금 이 선이 주봉 라인에서 강한 지지 라인인데 아마 여기가 깨지면은 아래로 쭉 내려갈 확률이 많이 커요. 여기까지만 봐도 42%니까 PP는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얘는 밈코이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지만은 않고 한번 위로 딱 쏟아 죽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는 하락할 확률이 크기는 해요. 예시로 비슷한 모양인 피핀을 한번 봐봤고요. 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잘 보이시죠? 이제 저번 주부터 같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락을 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긴 하지만 하락할 때 힘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걸 캔들봉의 크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아래 꼬리가 점점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캔들의 절반값이에요. 이런 캔들은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죠. 망치형 캔들은 고점이나 저점에서 이렇게 쭉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고 머리가 콩나물 머리가 살짝 좀 더 꼬리보다 작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아래 꼬리가 몸통의 크기보다 최소한 4배 이상은 길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상승을 위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림에서는 이제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하락의 끝부분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망치형 캔들은 하락의 끝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봉이나 음봉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꼬리가 긴 캔들만 나와주면 돼요. 꼬리가 길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하락에서 누군가는 이 구간을 저점으로 보고 매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매수를 받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겠죠. 개인이 매수를 받아서는 그 하락하는 추세를 반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으로 첫 시간에 배웠던 매물 라인 긋기 그런 부분에 주봉이나 월봉 그런 라인에서 보통 이런 망치형 캔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절반값은 이 캔들의 상승이 아니라 이 캔들 이전의 하락, 이 캔들의 절반값,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이상으로 올라서주고 마감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크게 다시 이 부분까지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BB와도 비슷해요. B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B는 저점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보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락을 쭉 하다가 아랫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한 3배는 길죠. 근데 한 4배, 5배까지 길어도 4배에서 5배까지 긴 꼬리를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매도세를 우위로 쭉 밀어버렸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할 때 항상 이 장대로 하락한 거에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9.5%짜리입니다. 이런 캔들들의 절반값 라인 4.5% 정도 되는 라인이 항상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겨주고 마감을 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힘이 크다. 근데 이전 저항대 라인은 과거 차트를 쭉 늘려서 봤을 때 이 구간에 머물렀던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라인에서만 봐도 됩니다. 여기가 최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혹시 이 부분이 왜 이전 저항대로 작용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라인 볼륨 여기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그리고 쭉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최저점을 찾는 거예요. 쭉 하락했을 때 오늘의 봉 이전에 제일 저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을 해요. 반등을 했을 때 최고점 마감 부분을 찍는 거예요. 보통 그 부분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하고 오늘 또 돌파하는데 성공했죠. 그러면은 이 처음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캔들이 맨 꼭대기 상승 이 꼬리 지점 있죠. 윗꼬리 지점. 이 꼬리 지점이 다시 또 저항대로 바뀌게 돼요.
지금 이 캔들도 오르다가 이 라인에서 한번 뚫었지만 다시 조금 눌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점에서 위에서 마감 하면은 내일도 상방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그 대신 비트의 모습이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이 라인을 뚫어줘야겠죠. 그러면 다음 거. 패턴들이 이제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초반에만 우리가 캔들의 각각의 캔들의 의미만 조금 알면은 후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제 보기만 해도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할게요. 상승, 상승. 이 캔들들은 윗꼬리가 없고 아랫꼬리가 살짝 있죠. 매수세가 엄청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에서 크게 올라줬습니다. 크게 올라줬는데 하락의 시그널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이 캔들의 절반값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아래에 꼬리가 없습니다. 아래에 꼬리가 없다는 건 우리는 이제 매수세가 없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세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캔들은 세 번째 상승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그 다음 봉에서 이 캔들의 절반값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던 코인들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줘야 돼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죠. 만약 이 캔들이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니까 이전에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그 바탕으로 조금 쉬워졌죠. 저만 쉽나요?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캔들 패턴은 대부분이 이제 비슷해요. 캔들 이름이요? 이름을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도지나 팽이, 뭐 하락, 잉태형, 장악형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 도지형 캔들,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 이런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캔들 패턴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도지, 네,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봐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락이 강하게 나와주었지만 그 다음 봉에서 하락의 추세 끝부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도지형 캔들은 윗꼬리와 아랫꼬리 상관없이 시가와 종가, 이 캔들이 시작한 시가와 이 캔들이 마감한 종가 되게 비슷하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도지 캔들이라 불러요.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면, 출현을 하면 보통은 추세의 전환 시점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할 때 도지 캔들은 그냥 횡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추세의 끝부분이나 추세의 상승의 끝부분이나 하락의 끝부분에서 도지가 발생을 하면 곧 추세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이 되었지만 이 끝부분에서 쭉 말아 올려서 양봉 전환까지 했죠. 이 캔들은
여기서 마감을 했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밀렸다가 쭉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한 거예요. 하락의 끝부분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매수를 해서 이걸 시가 위쪽까지 회복을 했네. 그렇다는 건 이 가격대는 도지 캔들의 출현만으로 누군가는 엄청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의 끝부분에서 도지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이 장대 음봉의 절반값 이상으로 올라가줬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종가가 이 선 위에서 마감하면 그때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캔들도 되게 쉽죠? 하나하나만 해두면은 그 다음 거는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그거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상승을 쭉 합니다. 쭉 했는데 바로 하락하지 않았죠. 이것도 도지예요. 아까 그거는 이 캔들을 보면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쭉 위로 올렸죠. 그래서 나비 같다 해가지고 드래곤 플라잉 도지라고 불려요. 이거의 반대로 이렇게 슉 탁탁 된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비석형 도지라고 합니다. 모양에 따라서 도지 캔들도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얘는 십자가형 도지라고 하는데 모든 도지 캔들은 똑같이 추세 전환 캔들입니다. 예를 보면은 상승 하면서 힘이 엄청나게 셌죠. 근데 끝부분에서 도지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반값 장대의 양봉의 절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브닝 스타 이 전체 모양을 이브닝 스타 차트 패턴이라 불러요. 이거의 반대를 모닝 스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쭉 올렸다가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양을 한다 해서 이브닝 스타라고 불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출현 이후 마지막 십자도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미 컨펌이 되면은 이렇게 다음날도 쭉쭉쭉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급등하는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있죠. 쭉 상승을 했는데 위에서 십자 도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도지가 꼭 실처럼 시가와 종가가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몸통이 살짝 있어도 도지라고 봅니다. 꼭 이런 것만 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상승을 쭉 이어가다가 여기서 도지가 출현하고 그 다음 봉이 이 캔들의 절반 이하로 마감을 했죠. 캔들 장대 양봉의 십자 도지 출현
그리고 이 캔들의 절반값 이하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쭉 하락을 해요.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20%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횡보에 나온 거니까 좀 애매한데,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모닝스타예요. 이런 부분 있죠. 하락의 추세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아래에서 도지를 만들고 그 다음 봉이 이 장대 음봉의 절반값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러고 상승을 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이 모닝스타는 이 이브닝 스타와 비슷한데, 이게 출현을 했다고 곧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제 곧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겠구나. 이제 곧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 차트 패턴입니다. 캔들 패턴이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진입을 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같은 자리를 잘 지켜주거나 지켜주지 못해서 여기선 지지, 여기선 뚫리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도 뚫지 못했어요. 이런 차트가 발생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가 발생을 하고 여기를 뚫어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하락에서 추세가 나와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캔들 패턴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이전에 이런 매물대선으로 작용하는 라인을 뚫어주고 마감할 때,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에서 상방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5에서 10%, 15% 정도까지 먹죠. 그러면 이거 보고 마감한 자리에서 저항대 뚫어줬네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해도 11%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잘 찾아서 상승으로 바뀌네, 그러면 어느 지점을 돌파할 때 내가 진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피로도가 가장 줄어듭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복마감이 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여기를 뚫어주는 걸 확인을 하고. 근데 마감은 이쪽에서 되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이 종목 하나에 물려 있게 돼요. 그럼 그 6일 동안 이 캔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피로도가 쌓이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완벽하게 뚫어주는 시점에 종가도 마무리가 위에서 됐죠. 이 시점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도미넌스, 이더리움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겠지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캔들 패턴을 여러 가지 알아두시면 이런 데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 이제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캔들 차트는 이것까지 보고 차트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이유는, 보통은 코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자주 나오거든요. 코인에서는 자주 안 나오지만 주식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러네요. 그레이브즈 나오는 이유는 보시면은 시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 캔들의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근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해요. 이 정도의 갭이 생겼죠. 그래서 코인은 24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갭이 보통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곧바로 여기서 새로운 시가가 형성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에 이제 시장이 끝나고 장외 거래가 있죠. 그때 거래가 뭐 여기보다 상방이나 하방에서 거래가 되면은 공구시에 시작하는 시가도 그 장외 거래에 맞춰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미치게 팔았다요? 다 맞아요. 하지만 서버가 끊겼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장외에서 파는 것도 이게 다 호가의 거래가 찍히기 때문에 장외 거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몰래 팔았다는 반만 맞습니다. 대부분 누가 판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제 매도했다. 대주주가 매도했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가 매도했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장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팔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나스닥이 그날 밤에 폭락을 해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은 그 다음날에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예상하며 이제 밤 10시에 우리는 잠이 들겠죠. 개미들은. 그러면은 시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장외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장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시 반부터 4시까지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종가가 마감한 것보다 더 많이 내리거나 올라가면은 이런 갭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름 그대로 무덤 도지죠. 제가 아까 비석형 도지가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비석형 말 그대로 윗꼬리가 생기고 몸통이 아래에서 마감을 합니다. 죽음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갭이 생기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절반값 라인을 이탈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온다면 하락이 힘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갭이 하락을 하다가 상방에서 이렇게 종가는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시가는 여기에서 상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밤새 이제 이거는 코인은 아닙니다. 주식에서 밤새 어떠한 호재가 나와서 그 정보를 듣고 시간 외에서 누군가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시가가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많으면 주식에서는 그 부분도
시가 라인을 기준으로 저항대로 봅니다. 왜냐면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만든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갭의 시작가는 똑같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의 종가 라인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갭 부분도 되게 중요한 라인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빰. 그럼 캔들 패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패턴을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캔들을 보면 어차피 차트는 해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좋게 보고 있던 도그스랑 비비가 잘 올라가고 있네요. 웬만하면 일요일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매매는 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캔들 패턴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려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를 해석할 줄 알면 똑같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일봉보다는 15분봉 급등 매매에서 숏을 잡으신 분들이 이 패턴이 나오면은 아니다. 우리는 단타를 하면 할수록 시드가 깎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캔들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캔들 패턴도 보다가 이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